매사추세츠주 로렌스 16살에 리 마누엘 빌로리아 파울리노라는 10대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모습은 2016년 11월 18일 오후 5시 30분. 가족이 본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가족은 빌로리아 파울리노의 실종 신고를 했고 아들이 친구와 강둑에 갔다고 알렸습니다. 그렇게 빌로리아 파울리노 실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으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미 숨을 거둔 그를 찾게 됩니다. 2016년 12월 1일 메리맥 강 근처를 따라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사람이 사망한 빌로리아 파울리노를 발견합니다. 그를 발견한 사람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몸 바로 옆에서 발견되었죠. 또 몸에선 많은 자상 역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발견 후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빌로리아 파울리노의 친구 매튜 보르헤스를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빌로리아 파울리노는 보르헤스와 함께 로렌스 메리맥 강둑에서 그 말아 피우는 담배를 피울 계획이었다고 조사됐는데 담당 형사는 보르헤스가 빌로리아 파울리노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죠. 또한 한 제보자에 따르면 빌로리아 파울리노의 실종이 있고 얼마 뒤 보르헤스가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보르헤스가 빌로리아 파울리노를 질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는데 그의 전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빌로리아 파울리노를 보고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죠. 주 법에 따라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라면 유죄를 받고 성인일 경우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지만 당시 범행을 저질렀을 때 보르헤스는 미성년이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땐 성인이었지만 말이죠. 빌로리아 파울리노의 가족들은 판사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의 형을 내려달라 요구했습니다. 보르헤스의 변호인인 에드워드 헤이드는 그가 25살에 가석방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며 그는 끔찍한 범죄로 유죄를 받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다. 그의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죠. 변호인이기에 변호를 해야 해서 그런 말들을 해야 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의 재판은 총 9일을 거쳐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고 30년 후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그가 당시 미성년이었지만 내린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내고 대학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네요. 누군가의 삶을 빼앗은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할 계획에 설레어 있던 빌로리아 파울리노. 고작 질투 때문에 믿었던 친구에게 해를 입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디 그가 지금은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고 보르헤스가 가석방을 통과하지 않기를 바라보며 첫 번째 사건 마치겠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이미 리 돌헤가이라는 10대가 사람을 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녀의 행동들이 경악스러웠죠. 2018년 7월 제이미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유학생인 21살의 마울린 라토드를 썬베리에 있는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만나기 전에 문자로 난 무서운 쪽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알렸는데 그는 그 내용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녀 본인에 따르면 자신은 사람을 연쇄적으로 해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내가 그런 것 같다고 알린 거였습니다. 마울리는 그런 문자에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그녀의 환상을 실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둘만의 시간을 보낼 때 목을 이렇게 꾹 하는 그런 플레이 말입니다. 처음에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이제 그만하라 말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고 마울리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마울린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제이미가 온라인에 나는 오늘 밤 재미로 사람을 해할 것이다. 오늘 밤 누군가를 해할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 등등을 검색했고 해하고 도망치는 10단계가 적힌 웹사이트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죠. 그녀는 체포됐는데 판사는 범죄가 어느 정도 계획적인 것이 분명하며 그녀가 심각한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극도의 폭력과 방치의 생존자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도덕적 책임이 상당히 감소했다 라고 덧붙였죠. 그렇게 제이미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한 기간을 포함해 3년 후 가석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짧은 형량에 어떤 나라가 생각이 나네요. 요즘 참 외롭죠. 대체 전에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기 힘들어진 세상. 발전하는 세상에 맞춰 이제는 앱으로 손쉽게 만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 취미가 맞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죠. 원만하게 상대를 만나 좋은 인연까지 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기에도 굉장히 쉬워졌죠. 대부분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이겠지만 그 사이에 숨어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범죄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하며 만남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